깊은 정글 속 그 누구도 발을 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미지의 세계. 그곳에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그 누구도 생還하여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그것. 바로 인간을 잡아먹는 식물, 식인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인식물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1874년에 독일의 탐험가 칼 리시가 마다가스카르 지역을 탐험한 후 자신의 일지에 기록한 것이 사실상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칼 리시는 마다가스카르의 오지를 탐험하던 중에 한 부족을 만났습니다. 바로 키가 150cm도 되지 않는 작은 체구였지만 무자비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무도코 부족이었습니다. 리시와 그의 일행은 총기를 소지하고 긴장한 채 부족민들의 안내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무도코인들이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에 한 여성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칼 리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나무 앞으로 끌려나왔고 부족민들은 일제히 타익, 타익이라고 외쳤다. 통역과 길잡이를 맡은 핸드릭은 이것이 마셔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몽원약인지 뭔지 모를 것을 마신 그 여성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나무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무에서 가느다란 덩굴들이 나와 마치 굶주린 뱀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여성의 팔과 목을 휘감았다. 덩굴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휘감으며 마치 아나콘다가 먹잇감을 조이는 것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이윽고 나무 곳곳에서 지백이 나왔는데 무도코인들은 환호하면서 그 지백을 그릇에 담아 마셨다. 그것이 그들의 난폭함을 증가시킨 것인지 무도코인들은 마구 소리를 치면서 날뛰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서 조용해진 그 나무 근처에서 사람 뼈를 찾을 수 있었다. 칼 리시가 발견한 식인식물인 일명 마다가스카르 나무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1924년 미시간 주지사를 지낸 제이스 오스본은 마다가스카르 식인나무의 땅이라는 책에서 리시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 전설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습니다. 비록 오스본 자신은 직접 그 나무를 보지 못했지만 현지 부족민과 선교사들이 이 끔찍한 나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1887년에는 야테베오라고 불리는 식인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뷰엘이라는 인물의 저서 바다와 땅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남미 일대에 야테베오라는 식충식물이 존재하며 큰 벌레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자라는데 종종 인간도 먹잇감으로 삼는다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야테베오라는 이름에는 나는 네가 보인다 라는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짧고 굵은 몸통에 긴 덩굴 모양의 촉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촉수는 먹잇감을 감지하면 마치 손처럼 움직이며 덩굴로 먹이를 휘감아 압박하거나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식물이 먹잇감을 찾기 위한 눈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이 식물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사악한 주술사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1881년 작가 필 로빈스는 삼촌이 나일강 근처 북부 아프리카의 누비아 지역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의 삼촌은 당시 아프리카 북부 누비아 지역을 탐험하다가 그곳에서 누비아 나무라 불리는 끔찍한 식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양지바른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이 나무는 그가 이제껏 본 적 없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황금빛 배 모양의 열매들이 달려 있었고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이슬 같은 액체를 분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키 큰 풀들이 검처럼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더위나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는 동물들 또는 달콤한 열매와 꽃에 고인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은 모두 이 나무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삼촌은 사냥을 하던 중 어린 조수 오토나가 이 나무의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수천 개의 입술을 가진 괴물처럼 움직였고 그 잎사귀들은 서로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흡혈귀처럼 상대방의 즙을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나무에서는 끈적한 이슬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고 잎들은 마치 중얼거리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냥총으로 나무를 공격했지만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땅에서 뽑아내려는 듯 몸을 비틀어대며 그에게 다가왔고 결국 모든 탄약을 소진한 후에야 나무는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것처럼 조각조각 나뉘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무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춘 뒤에야 오토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 아래에는 오토나와 수많은 동물의 뼈가 뒤엉켜 있었고 나무의 잎사귀는 여전히 오토나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한 채 오토나의 몸을 잎사귀와 함께 묻었다고 전합니다. 1891년 니카라과의 울창한 늪지대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치명적인 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식물을 악마의 덫이라 불렀는데 한번 닿기만 해도 모든 생명체의 피를 빨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자연학자인 던스턴은 이 식물과 마주친 끔찍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니카라과의 거대한 호수 주변 늪지대에서 2년간 동식물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표본을 채집하던 그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마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따라 달려간 던스턴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귀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뿌리와 섬유질에 완전히 휘감겨 있었습니다. 현지 원주민 조수들은 이 식물을 보자 극도의 공포감을 드러냈고 이 치명적인 덩굴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와 섬유질은 한번 붙잡은 먹이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는데 특히 뿌리를 찢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살점을 벗겨냈다고 합니다. 던스턴은 이 식물이 매우 작은 빨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이 빨판들은 먹잇감과 접촉했을 때 열리며 피를 빨아들인 뒤에는 말라 비틀어진 시체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던스턴은 이 식물의 본질을 더 파악하려 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흡입력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더 이상의 연구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칼 리시라는 인물도 무도코 부족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죠. 다른 이야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식충식물도 기껏해야 개구리나 쥐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이해하는 한 앞에서 묘사된 그런 식인식물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세계 각지에서 이토록 비슷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정글 속 어딘가에 정말로 이런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정글 속에서 머리 위로 천천히 다가오는 덩굴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정글의 끝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